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열정이 혼자 방송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지난 방송 중에 113화 초보 쓸공이를 위한 경제 공부 로드맵을 혼자서 녹음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 방송에서 혹시 너무 어색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이제는 다시는 혼자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방송이 나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뭐 나쁘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오늘도 혼자 하는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정관리 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한 주지만 이제 짧게라도 온전하게 쉬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쓸공님들이 또 한 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으로 혼자 녹음을 했던 때가 지난 7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엄청 긴장도 하고 또 노잼일까봐 걱정도 많이 했었잖아요. 불안에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라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 장소에 왔어요. 뭐든 한 번이 어렵지 사실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쵸? 오늘 방송은 또 특히나 벌써 이제 연차로 3년째 하고 있는 트렌드 공부 시간이니까요. 비록 제 방송의 동반자인 정관리 언니는 없지만 또 한번 편안하게 오늘 방송 녹음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드린 대로 2025년 사회문화 트렌드를 공부할 시간인데요. 사회문화 트렌드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머니트렌드 2025를 바탕으로 2025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면요. 2025년에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성장의 시대 또는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성장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사회 전반의 활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힘 빠지는 그리고 이상하게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치만 뭐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이 함께 침체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 변화와는 무관하게 우리 개개인의 삶은 또 늘 그렇듯이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들이 반복될 테니까 말이죠. 내년엔 또 어떤 설레이는 일들이 생기려나 기대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의 사회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3년 동안 연말마다 트렌드를 소개할 때 읽었던 책이 머니트렌드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트렌드를 쭉 공부해 왔었는데요. 올해 이 사회 트렌드를 소개하려고 보니까 머니트렌드의 내용이 살짝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2권의 책을 추가적으로 참고해서 트렌드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책이냐면요. 한 권은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 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 바이브 컴퍼니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곳에서 2025년 트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쓴 트렌드 노트라는 책의 내용을 올해는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2025년 트렌드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우리 쓸공님들이 가볍게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들을 읽다 보니까 2025년은 일상이라는 날마다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2025년에는 과거보다 좀 더 일상을 성실하고 무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스스로도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트렌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좀 더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보통 10개의 키워드를 매년 제시하잖아요. 올해 제시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아보하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보하, 뭘까요? 예상이 좀 되시나요?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인데요. 예전에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된 소확행과 비슷한 류의 그런 용어죠.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다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아보하라는 트렌드는요. 우리가 무난하고 또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즉 굳이 행복감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 않았다면 괜찮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말해 소확행에서는 어쨌든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고, 또 이것을 SNS 등에서 이제 과시함으로써 확실한 행복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아부아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무탈한 일상 그대로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좀 더 소극적인 태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해서 2002년도 월드컵을 겪었던 그런 저희와 같은 라떼 선배들에게는 우리 사회 트렌드가 어찌 보면 갈수록 열정을 잃어가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이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경제가 성숙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숙된 이 환경에 적응한 인간의 태도 또는 이제 생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언니가 없으니까 이 옆에서 맞아 이런 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우리 쓸콩님들이 들으시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라고 공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025년에 아보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좀 더 보면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경향이 커진다고 해요. 무탈한 일상에서 나름대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는 거죠. 일상의 작은 것에 투자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하면 어떤 소비 대상이 쓸콩님들은 떠오르세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이 아니라 나만 알지만 나를 좀 더 아낀다는 느낌이 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들이 중요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건, 비누, 침구, 내지는 내복? 요즘 사람들은 내복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소비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홍진경님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공감되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매일 쓰는 베개, 컵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갖추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삶을 채우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보아라는 트렌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홍진경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시대를 좀 앞서간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머니 트렌드 2025 책에서도 아보아와 비슷한 맥락의 트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수면 이온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수면 이온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수면이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잠을 잘 자는 것, 진짜 그 무엇보다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즘 부부들도 특히 이제 예전에는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잠버릇이 좀 나쁜 배우자와 침대를 공유했다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각방을 선언하고 하루의 피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수면 환경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선택이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수면의 품질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고요. 결국 고급 침대 브랜드나 침구류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에이스나 시몬스 같이 이제 침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구 회사의 주가 상승이 최근 돋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분야에서도 슬립테크라는 기술의 발전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와 머니 트렌드라는 책에 공통적으로 소개된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트렌드 키워드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트렌드 노트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트렌드가 소개가 되고 있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트렌드 노트에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 일상의 여가화라는 흐름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려는 삶의 방식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트렌드의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죠. 일상의 여가화라는 트렌드를 트렌드 노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금, 불토 같은 단어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이 단어들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말을 학수고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유행했을 당시 이제 정관리 언니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평일은 내가 이제 경제적 안정을 마련하기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주중의 날을 완벽하게 다 소진한 후에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은 어떻게든 불태워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날들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했던 트렌드가 드디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는 불금보다는 평일 데이트, 퇴근 후 한 잔, 퇴근 후 아이와 같은 단어들이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봤더니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참고 또 참았다가 주말에 이제 폭발하는 그런 여가 생활이 아니라 주중에 퇴근 후에도 소소하게 일상을 즐기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저도 느끼는 게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주말에 막 강남역이나 명동이나 뭐 압구정 아니면 이태원 이런 핫플에서 데이트를 하든 뭐 친구를 만나든 우리가 놀았거든요. 놀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쵸?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주중에 일을 끝내고 가까이 있는 동네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우리만 아는 그런 작은 와인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데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문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동네 상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 뜨는 운동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유행이긴 하죠. 우리 정관리 언니도 이 스포츠 아주 좋아하는데요. SNS에 보면 완벽한 룩, 그러니까 복장을 갖추고 주말에 멀리 골프를 치러 가는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 가장 핫한 운동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달리기래요. 운동도 이렇게 이제 평일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대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성장 시대에 이제 가성비를 따진 운동으로도 적합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경제 상황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프닝에서는 뭐 경기 흐름과 일상을 좀 떼어놓고 우리가 활력을 좀 얻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두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일상의 모습도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튼 다시 사회 트렌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앞에서 우리가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문화, 즉 일상이 여가화되는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하루를 좀 더 릴렉스하고 또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반면에 운동과 같은 여가 활동은 오히려 레벨업 되는 경향이 있다고 트렌드 노트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일상은 여가화되고 여가는 또 전문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데요. 저도 이 부분을 요즘 느끼는 게요. 요즘 SNS나 유튜브에 러닝과 같은 운동이든 캠핑이든 이런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몰두하는 수준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들도 전문가들이 쓸만한 그런 장비들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머니트렌드 2025 책에서는 이러한 여가 활동의 전문화를 잘 보여주는 흐름으로 운동화 인기 브랜드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인기 있는 운동화 하면 이제 보통 저희 세대에는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나이키, 아디다스. 저도 오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요. 9세대인가? 그런데 요즘 달리기에 열을 올리는 세대들은 저희처럼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패션보다는 진짜 운동을 위해서 러닝화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나이키 대신에 러닝에 보다 전문적인 아식스나 온, 호카, 저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이긴 한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책에서 이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최근 몇 년간의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이 브랜드들의 특징은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기능성에 집중해서 달리기라는 운동 그 자체에 가장 적합한 운동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호카라는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면 러닝 테스트와 3D 발 모양 측정을 통해서 러너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운동화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운동화를 사고 또 더 잘 뛰는 데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보면 매일매일의 조깅을 넘어서 마라톤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트렌드라서 그런지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보고 이제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처럼 뛰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마라톤 행사에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수영인이긴 한데 매일 수영하는 수친자거든요, 제가. 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프리다이빙에 도전을 하고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암벽 등반에 도전을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가 활동이 그냥저냥 친목을 도모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훈련이자 또 도전으로 보고 더욱더 몰두해 나가는 경향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개인의 성장과 관련한 트렌드 용어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원 포인트 업이라는 키워드예요. 인간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성장하려는 욕구는 아주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자기 개발하는가는 트렌드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의 성장 트렌드는 나다운 성장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뜯어 고친다고 하죠. 완벽하게 개조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딱 하나만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식의 도전을 시도한다는 게 자기개발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트렌드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사실 오래전부터 발견되는 그런 트렌드이긴 한데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경제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막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경제 공부에 쏟아붓지는 않지만 뭐 매일매일 저희 방송을 듣고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그 블로그에 기록으로 남기시더라고요. 슬공 언니로서는 참 뿌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요. 또 한 개인으로서는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종종 이제 자기 개발하겠다고 자기 개발서를 엄청 읽었겠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새벽에 5시?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녁 먹고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 안 가죠. 쓰러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를 완전히 개조해서 책에 나오는 롤모델처럼 사실 성공을 하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 세대들은 자기 개발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좀 더 영리한 방법으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2025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책을 읽고 저도 이제 내년 쓸공 언니의 지향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지금처럼 우리 쓸공님들의 잔잔한 일상에 스며들어서 쓸공님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나는 우리 쓸공 언니는 2025년도 트렌드 세터로서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내년 연말에 또 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 또한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원포인트 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언니한테 상담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떤 걸 자기 개발하면 우리 쓸공 언니 방송에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쓸공님들은 의견이 있으실까요? 남은 이제 2개월 동안 또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2025년 사회문화 트렌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2025년은 아주 자극적인 트렌드 키워드보다는 나를 생각하며 일상을 좀 성실하게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쓸공님들의 2025년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난 방송에서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듣고 침울해졌던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지셨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내년에 나의 일상은 어떨까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정관리 언니와 함께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